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요. 검사 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윤석열 총장한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복귀를 하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으신 분이었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시켜버렸잖아요. 예. 뭐 징계위원장 역할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보죠. 네, 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예. 사실 인정을 갖다가 거기다 맞추게 됩니다. 예. 이번 판결은 그 절차 문제, 예. 또 실체 문제, 뭐 집행 정지 요건, 예. 권한화 요건, 이런 어느 하나를 가지고 결론을 내기는 좀 자신이 없었는지 예. 이런 문제를 갖다가 조금씩 건드린 아주 타협적인 그런 결정 같습니다. 타협적인 결정이다. 뭐에 타협을 한 걸까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을 이미 이제 집행정지라는 결론을 맞추면서 쓰다 보니까 결론을 맞춰놓고 쓰다 보니까 이런 여러 이제 요건에 대해서 네. 요건에서 타협을 좀 했다. 아, 법원이 이런 그 윤석열 총장 징계를 효력을 중지시킨다는 결론을 미리 내릴 이유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미리 내렸다는 게 아니고 네. 판결문을 작성 시점에서 이미 이제 결론이 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사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요건을 타협적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뭐 여권에서 보면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법원의 뭐 약간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하지만 뭐 쿠데타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또 권한과 역할이 있으니까 네. 그게 그 앞에서 판결했겠죠. 그리고 또 2심, 3심이 또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만약에 법무부에서 즉시 항고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은 또 그 법원의 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고를 아직 안 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아마 지금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저는 이제 절차 위반을 가지고 문제 삼았기 때문에 예. 절차 위반도 좀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 항고를 해야 된다. 특히 절차 위반 부분은요. 이게 절차 위반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위원들 기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 판단은? 예.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징계법에 보면은 이제 기피 신청이 있으면은 제적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이 경우에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는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의결에 출석도 하면 안 되느냐? 출석은 할 수 있대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느냐? 이 차이인데 이제 법무부는 전자로 해석했고. 법무부는 후자로 해석했고,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제 전자로 해석해가지고 법무부는 의사 정적수에는 포함된다. 법원은 의사 정적수에도 포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법제처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행자부 등에 이렇게 이런데 해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 결정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 정적수 산정 위원 수에는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례가 이건데 제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 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항고를 통해서 한번 다퉈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하여튼 만사 불회튼튼이고 총장 징계니까 가급적 예비위원을
대리 투입했으면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만은 예. 투입 여부는 뭐 장관이 결정하니까. 예. 아, 위원장님도 예비위원을 투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부분은 본인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리고 뭐 총장 징계니까 가급적 7명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죠. 이 기피 여부를 떠났어요. 그거는 위원장께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비위원은 장관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절차 부분은 그런데 내용 부분으로 보면요. 자,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정직 2개월을 내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해임으로 가면은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해임이 정지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지 2개월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외부에서는 좀 있었어요. 이거 언론 보도 같은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이게 사실상 이제 해임이라든지 면직 사유에는 해당된다. 그 네 가지 사유가 소명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위원회는 소명이 됐다고 본 거고. 그 법원도 일부는 소명되고 뭐 일부는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징계 형량 그러니까 양형을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의 그 공적하고 가호 또 뭐 이 전후 사정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께서 그동안 뭐 행정 권력이나 의회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잘 견제해온 그런 공헌도 있고 또 임기가 불과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6월 정직은 그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런 것도 고려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총장 본인은 이제 측근 수사나 그런 감찰 방해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그 어떤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라든지 청와대나 장관의 조정을 받는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 불식시키는 게 2개월이다. 2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안으로만 보면은 해임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오해들을 해임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6월이나 이런 상당한 중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의견도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전에 이제 그 며칠 전에 뭐 언론에서 뭐 석 달은 뭐 청와대 뜻이고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사기 싫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 요번에 이제 그 집행 중지를 결정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뭐 대선에 나가느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위반을 했다고 본 게 아니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바로 적용한 건 아니죠.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데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는 아니 그럴 만한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면은 대다수 언론에는 봉사 활동하겠다. 이게 무슨 정치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김도읍 의원이 봉사에 정치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묻자 총장은 그거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사 사주 만났느냐 그러니까 그거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든 기자나 국민들도 다 이건 전자는 포함된다. 후자는 만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와 판사들한테도 적용되는 미국 그 변호사 윤리 강령이 있어요. 거기는 변호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뭐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삼가해야 된다. 또 우리 법관 윤리 강령도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검사 윤리 강령에 이런 의심받는 행동에 관한 조항이 없지만은 그 아까 그 품위 유지 위반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는 이들 아까 그 윤리 강령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해서 우리 검사들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봤죠. 그래서 근데 법원은 이제 이런 점을 좀 간과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언론 사주와 만남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는 받지만은 불문에 붙이겠다고 했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도 상당히
상당히 이제 징계 사실 인정할 때 좀 쟁점이 됐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죠 거의 우연히 만났다는 이제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하여튼 윤 총장 측의 그 변소는 이제 우연히 만났다 이건데. 어떻게 우연히 만났죠 그거를?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징계 사유는 3대. 네.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더 만났으면은 좀 중하다고 봤는데 그게 또 그 정도 가지고 징계까지 나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부분 중에 가장 큰 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2개월 정직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판단일 것 같은데 이걸 구제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네. 이 요건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판사가 재량의 여지가 많은 요건입니다. 예. 재판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런데 누가 따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모든 인기제 기관의 장은 그 요건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징계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확한 거는 이제 본안 소송에서 다툴 텐데 어쨌든 징계는 효력이 정지가 됐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총장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치인들의 그 어떤 행보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예. 이제 만약에 탄핵을 발의하려면은 그 탄핵 요건이 이제 아까 그 윤리 강령 위반해도 사실 징계 요건은 되거든요. 근데 탄핵 요건은 이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은 없다고 보면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있는지 더 따져봐야 될 겁니다. 더 따져봐야 될 사안이다. 교수님도 법조인의 한 사람이시니까 이걸 좀 여쭤보죠.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된 것도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흐름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지금까지 온 검찰 개혁,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게 일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전부터 검사는 경찰에 대한 그 사법적 통제 역할, 또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일부 개정됐는데 너무 타협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많이 남겨두고 또 경찰 달래기 위해서 대신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도 줬죠. 근데 이제 물론 이의하고 어쩌고 하면 다시 검찰에 오지만은 하여튼 어찌됐든 무혐의 종결권을 1차적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타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 착수는 폐지하고 또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되 검찰에 넘기기 송치 전이라도 그 검사는 경찰에 대해서 증거 확보라든지 수사 방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은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면요.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금 추천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검사 출신이 하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여권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권은 좀 반대 시각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초대 공수처장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이 공수처가 검찰의 제19 감사기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것이니까 그 여당의 그런 그 생각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꼭 검사 출신이라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공수처 존재 자체가 이제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위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겁주기 효과는 있으니까 너무 공수처의 초창기 때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출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취지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직무 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